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는 수험생들이 하는 좀 일반적인 고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요 질문들은 앞에 질문한 부분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시행착오를 제일 많이 겪는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학에서 서론하고 결론을 이제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팁이 좀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선 서론의 분량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4-5줄 정도로 깔끔하게 끝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깔끔하게 수치로 전달할 수 있는 통계 같은 걸 활용하셔도 좋고, 또 현안 이슈를 언급하셔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소설문 사이에 연계성을 짚어주면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2024년 1번 문제에서 코로나 이후에 저성장과 빈부격차 문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국가의 역할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정치의 소멸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의식을 써주면서 그 3개의 소설문들을 좀 유기적으로 쓸 수 있게 노력을 했고요. 한편 결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정치학의 답안 특성상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해결 방향을 넌지시 제안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4년 1문 마찬가지로 24년 1문 결론에서 신자유주의와 발전국가를 조화한 신발전국가 모델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제안하는 내용을 쓰면서 정치 경제 이론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식으로 결론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 결론을 구성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정치학자들 사이에도 조금 설왕설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좋은 결론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답은 없는데, 여기에 이제 요약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짧지만 그래 대안이나 재현 같은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그런 학자분들도 있어요. 본인은 일반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게 크게 모나지는 않을 건데, 다만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조금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는, 그게 짧게 정리되어야 하지 그걸 넓혀가지고 마치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풀어가시기 시작하면 결론이 또 다른 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서 짧게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거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사례 공부하는 게 꼭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사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실제로 정치에서 나타난 적이 있다라고 증명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고 답안에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5급 공채는 한국의 사무관을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국적 맥락에서 사례를 찾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1문에서는 이제 박정희 정부 사례로 발전국가의 특징과 한계를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사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례의 학습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 찾아보고 뉴스 헤드라인 정리하고 그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닌 사례의 풀은 배경 지식에도 어느 정도 의존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 분야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평소에 살아온 궤적이 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노력을 하더라도, 노력을 해서 사례를 많이 알고 있더라도 시험장에 얼마나 쓸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운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례를 쓸 수 있게 문제가 나왔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운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적당히 사례를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사례를 더 알아야겠다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좀 사례 부족한 것 같다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좀 현실적인 조언이시네요. 그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걸 글로 만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사례를 막 아고자비로 암기해가지고 글에 집어넣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충분히 이해가 돼 있고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쓸 수 있게끔 기억하고 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해의 여부와 그것을 글로 만들 수 있게끔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나눠서 이제 전략을 구비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시네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현실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뭐냐면 이론은 알겠는데 이론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량을 도저히 못 채우겠다. 점수 배점 대비해서 내가 그 분량을 채우지 못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우선은 분량 측면이 고민이 된다면 빠진 내용이 없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안을 쓰다 보면 마음이 급해져서 이론부터 쓰게 되면서 중요한 것들을 스킵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치학 답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조작적 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답안에서 사용하는 대표성이란 용어는 이 의미다, 이 정의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놓친 채로 답안을 쓰다 보면은 분량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그 대목차와 소목차 사이에 사이클로 쓰게 되면은 좀 여백도 생기고, 그러한 부분에서 분량이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니까 이러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점검을 해볼 부분은 아마 목차를 세울 때 문단 구성을 어떻게 할지 충분히 고민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읽고 나서 목차를 세울 때 해당 목차에서 활용할 이론이나 학자 혹은 분석 도구, 심지어 사례까지도 일일이 다 목차를 적어놨거든요. 이런 거를 미리 좀 적어서 생각을 하고 그 적은 포인트마다 문단을 하나씩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막연하게 10페이지 언제 채우지? 할 때보다 이 포인트에서 몇 줄 쓰고 이 포인트에서 몇 줄 쓰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분량을 채우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장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분량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포인트를 떠올리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이제 분량을 못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 양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문제 같아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빨리 떠오르는 게 아니라면은 답안 훈련하면서 목차 세우는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분량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코멘트시고요. 목차를 만들고 설계도를 짜는 건데, 목차를 만든다는 게, 그러면 그 목차를 만들어서 설계도를 짤 때 요거를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어떻게 짤 건지를 정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제일 좀 어렵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이제 좀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건데, 아마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부 양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부연 설명을 해가는 거의 문제인지, 아니면 개념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자꾸 이제 본인이 아마 그 공부한 대로 글을 써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를 찾아서 그걸 좀 보완해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과목에 분야들이 많다 보니까 과목이 좀 넓은 편이고 서브 주제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브리타가 좀 있는 그런 과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제 브리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좀 알려주시죠. 현실적으로 모든 브리타를 대비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삼순한 시기에 강사님께서 수업 중에 브리타로 예측하시는 내용, 또 현안 이슈, 아니면은 주변 스터디원들이 예측하는 내용들만 그때그때 좀 채우고 그런 식으로 대비하는 게 최선이고, 다들 이 브리타 주제가 나오면은 잘 쓰지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편하게 먹는 것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5급 공채 시험 구조가 남들이 잘 쓰는 거를 내가 못 썼을 때 탈락하는 시험이지, 남들이 못 쓰는 거는 나도 못 써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올해 양원제 같은 브리타 문제들도 잘 썼을 텐데, 이 부분은 평소에 배경 지식이 얼마나 있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해서 1년 2년 더 투자한다고 해서 좁혀지는 부분도 아니고 좀 운적인 요소가 강하거든요.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브리타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서 잘 쓰는 사람들이 고득점을 하고, 나는 다른 기본적인 주제들을 잘 써서 충분히 합평까지 가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24년도 시험에서 그 3번 문제 소설문 2가 이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쟁점, 이것도 브리타 느낌이 강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현장에서 나름대로 억지로 만들어내서 분량을 채웠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75점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게 반드시 브리타라고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대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제들만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모르는 문제 때문에 떨어지기보다는 아는 주제에서 누가 좀 더 잘 쓰냐, 이게 사실 합격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지적해 주셨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정치학을 가리키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만든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질문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경제학 점수를 좀 높게 받고, 그리고 정치학에서 고득점을 해서 합격하는 전략,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건 어떠냐, 현실 가능한가와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을 잘하면은 정말 합격이 쉬워집니다. 또 점수를 큰 폭으로 올리기 좋은 과목 역시 경제학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경제학은 전략 과목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반드시 열심히 해야 하는 과목이고요. 한편에 정치학은 행정법에 비해서 고득점이 많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학보다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도 높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실수를 해도 정치학을 잘 보면 충분히 만회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역시 그러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정치학 과목에서 고득점을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다, 나는 사례 측면에서 너무 부족하고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래도 합격자 평균까지는 가거든요. 그래서 고득점 어렵더라도 합평까지는 가니까, 그리고 또 그 합평이 원점수만 따지고 보면은 다른 과목들보다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점수를 낼 때 표준 점수 따지지 않고 합산해서 평균만 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살펴보다면은 경제학에 집중하고 그 다음으로 정치학을 챙기는 게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학 실력이나 다양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 보시고 저처럼 정치학을 전략 과목으로 삼을지 아니면은 좀 다른 과목에 더 투자를 할지,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정치학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경제학을 우선시하고 정치학까지 고득점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잘하는 과목, 그다음에 본인이 좀 더 관심 있고 흥미를 느끼는 과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을 치중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정치학에서 점수를 어느 정도 좀 높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투자한 것만큼 그래도 그 보상이 따른다고 하면 정치학에서 조금 점수를 높이는 게 시험 전체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정치학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더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2025년에 제 계획이 정치학 과목에서 논문들을 좀 더 많이 읽히는 그런 강의를 좀 하려고 해요. 논문 강의이면서 이걸 답안 특강이랑 연결해가지고 학생들이 답안을 좀 더 많이 쓰고 좀 더 다양한 논문들을 읽어보게 하고 싶거든요. 지금 본인은 수강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공부해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논문들을 좀 많이 읽고 다양한 논문을 읽고, 특히 올해 양원제 같은 이런 주제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학에서 주류 주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비주류 주제도 논문을 읽다 보면 읽게 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좀 다양한 논문들을 읽게 된다고 하면 이게 정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지 본인의 경험에 비춰서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시죠. 논문을 보는 것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소화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논문이 오히려 과투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본이 갖춰지신 분들은 고득점을 노린다면은 논문 보는 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또 논문에 답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또 브리타 대비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논문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저도 24년도에 진행한 스터디에서 브리타로 양원제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관련된 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 시험에서는 다행히 안 나왔는데 올해 시험에, 공교롭게도 올해 시험에 나와가지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지엽적인 부분이나 브리타는 사실 강의 내용을 충실히 듣는다, 그리고 또 필독서를 본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논문을 보고 정리하는 것도 고득점을 노린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 혹은 이제 예비 수험생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오늘 인터뷰에서 강조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치학 문제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소설문의 발문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담긴 문장이니까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요. 또 글의 논리를 구성하고 소설문의 연계성을 파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듣고 약간의 벽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좀 정치에 관심도 많았고 또 숫자에 약해서 경제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정치학이 좀 일종의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한테는 정치학이 그러한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고득점을 한다는 각오로 많이 투자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제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것까지 안 해도 충분히 시험을 붙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정치학 점수가 좀 낮아도 경제학을 잘 봐서 붙은 사람들도 꽤 많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실현 가능한 부분들만 벤치마킹해서 좋은 결과와 함께 수험생활을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정치학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정치학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한편으로 시험장에 가서 답안을 써봤는데 점수가 내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좀 턱없이 부족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한 가지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어드바이스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